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의 최타를 겪고 나서 삼수에 취합을 한 이선화 교수님의 교육학 강의를 들은 한 수강생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노력과 운이 함께 상승작용을 해야 최종 합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운과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쓴 수기를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제목이 서울만 최탈 연속 두 번 끝에 삼수한 취합한 후기. 이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댓글에 공부 방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질문 주시는 분이 꽤 계셔서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네. 저는 초수 때 겪었던 방법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처음으로는 1월 강의를 듣자마자 교수님께서 짜주신 스터디를 먼저 활용을 했어요. 어, 강의 후에 1시간 정도 전날 배운 내용을 간단한 문제로 만들어서 바꾸어서 풀어보고 답을 서로 알려주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후반기에는 주 2, 3회 정도 전화로 묻고 답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고 서브노트 교재에 단권화를 했었는데요. 그 교재에 없는 부분이라던가 좀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들을 거기 서브노트에 다 써서 한 권만 딱 볼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 예시들을 살펴보면 스터디 형성평가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고 답안까지 같이 만들어 보았었어요. 그리고 단권화는 이런 식으로 인쇄되어 있는 부분은 원래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 이렇게 필기를 해서 제가 악필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추가할 내용들을 써서 한 권으로 딱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학 공부는 제가 하고 나니까 깨달은 게 무조건 꾸준히 해야 된다였어요. 교육학을 제가 초수 때는 주 2, 3회 정도만 했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가서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분명 배운 내용이고 외웠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무조건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재수 때도 삼수 때도 교육학은 매일 했었습니다. 매일 오전에 2~3시간 정도를 할애를 해서 교육학을 공부를 했었어요. 자, 제가 초수 때 받은 점수를 한번 살펴보면요. 13점이었거든요. 20점 만점에 13점이면 좀 낮은 점수겠죠? 제가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았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이랑 제시된 그 문제 상황이 연결이 안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저 문제에 대한 답만 그냥 쭉 나열을 해서 썼었어요. 근데 그게 그 답은 답이지만 그 문제 상황이 정확하게 연결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점수를 낮게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전공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그냥 쭉 뭐라고 해야 되지? 답안만 딱 작성을 해도 되는 내용들이지만 교육학은 논술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상황과 맥락에 맞춰서 꼭 작성을 하셔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시간 분배를 꼭 적절히 하셔야 되는 게 결론까지 다 쓰고 나서 퇴고할 시간이 없으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놓친 부분을 확인을 못하고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퇴고할 시간이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PPT를 활용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재수 때 정말 황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분명히 1, 2페이지를 맞게 작성을 하고 1을 위에 얹어 놓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 쓰고 나서 마지막 한 5분 남았을 때 퇴고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감독관 선생님께서 페이지 수 잘 확인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페이지 수 잘 했는데 도대체 뭐가 걱정이냐 하고 딱 봤더니 1, 2가 바뀌어 있었던 거죠. 제가 1, 2가 바뀌었던 이유를 곱씹어서 되살펴보면 감독관 선생님께서 사인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사인을 하고 1, 2를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1분 남았을 때 급하게 이 부분은 그 수정 테이프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1, 2를 바꿔서 종 치기 직전에 바로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1, 2가 바뀌어 있었다면 점수 자체가 어떻게 나왔을지도 모르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전공보다 교육학의 덕을 많이 본 케이스인데요. 제가 초수 때 받은 교육학 점수와 재수 때 받은 교육학 점수를 재수 때 똑같이 받은 전공 점수에 대입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당시 커트라인이 73.33이었어요. 근데 제가 초수 때 받은 교육학 점수를 그대로 한다면 제가 소수점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X로 표시를 하긴 했는데 만약에 13점이었다. 13.00이었다. 그러면 아예 커트라인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1차를 합격을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재수 때 받은 점수는 18.33이었기 때문에 전공 점수가 같은 60점이더라도 컷에서 5점 높게 이렇게 붙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이 물론 전공보다는 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교육학도 꼭 끝까지 챙기셔서 높은 점수로 1차를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어떻게든 제가 가진 모든 지식을 총동원을 해서 그리고 문제의 맥락에 맞게 서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재수 때, 삼수 때도 모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르는 부분을 그냥 어떻게든 내가 이거는 그냥 아는 건데 내가 그냥 당시에만 모르는 것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는 것을 총동원을 해서 좀 써내려갔어요. 그렇게 했더니 생각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알고 봤더니 그게 또 정답이었던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냥 선생님들께서 아시는 내용으로 그냥 서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수 때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을 만들어서 서브노트를 만들었었는데요. 그 알마인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교수 이론이라고 하면 그 안에 큰 주제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목차 정도만 크게 하나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그 세부 내용이 어떤 게 있는가, 뭐 강의법은 어떤 개념이고 장점, 단점은 뭐냐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마인드맵을 만들면서 공부를 했더니 좀 더 구조화가 잘 되고 어떤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더라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교육행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큰 주제를 나누고 이번에 나왔던 의사결정 모형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세부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반기에는 이런 식으로 쭉 써내려가는 백지 쓰기를 했었습니다. 백지 쓰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모두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는 내용을 어떻게든 글로써 나타냄으로써 내가 외운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백지 쓰기는 무조건 하반기에 하기를 추천을 드려요. 지금 해봤자 내가 아는 내용을 써내려 가도 금방 까먹고 그때 시험 칠 당시까지 기억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솔직히 장담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무조건 가서 한 10월, 11월 진짜 시험 직전에 무조건 백지 쓰기를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마인드맵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제가 큰 주제들을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만들었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교육학 내용이랑 용어들을 좀 눈에 익히고 그리고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영역을 서브노트를 또 완성을 하면 처음부터 쭉 살펴보면서 회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백지 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백지 쓰기를 할 때 꼭 주의해야 할 게 다 쓰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다 쓰려고 했다가 진짜 손목이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서브노트를 활용해서 백지 쓰기를 할 때 처음에는 큰 주제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큰 주제만 한번 써보시고 세부 내용들은 그냥 말로 구술로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진짜 막판 가서 진짜 시험 1, 2주 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거를 다 써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 쓴다고 하기는 좀 어렵고 중요한 내용, 내가 꼭 외워야 한 내용들 위주로 이렇게 백지 쓰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인드맵 서브노트는 저는 되게 시각적으로 예민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듯이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케이스여서
이 마인드맵이 참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구조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세부 내용들은 잘 기억을 하시는데 그 안에 그러니까 큰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께 이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삼수 때에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삼수 때 노력을 좀 많이 안 했어요. 재수, 초수 때에 비해서. 그래도 저는 매일 교육학을 주요 영역을 하나씩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월요일은 교육과정, 화요일은 교육심리, 그 다음에 수요일 교수이론, 목요일 교육평가, 금요일 교육행정 이런 식으로 주요 영역들을 요일을 나눠가지고 매일 봤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못한 부분이나 아니면 이외의 영역들 그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전공도 마찬가지고 교육학도 그렇고 기출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기출에서 문제가 또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을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출에 나오는 지문이 결국은 저희 시험의 답안이기 때문에 그걸 기출을 꼭 확인을 하세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재수 때는 처음 최타를 겪고 나서 그 다음 해니까 당연히 되겠거니 하면서도 이번에 무조건 정말 돼야 돼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다 보니까 너무 불안했어요. 왜 불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꼭 돼야 된다는 마음이 되게 컸나 봐요. 그래서 재수 때는 좀 불안하게 시작을 해서 끝까지 시험 치고 나서도 불안했었는데 올해는 좀 그냥 공부할 때도 그렇고 시험 칠 때도 그렇고 그냥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됐더라고요. 올해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문제를 진짜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요. 제가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을 묻는 문제이고 그 문제의 상황이 무엇이고 그것을 확인을 해야 그거에 대해서 답안을 쓸 수 있고 그 답이 정답이기 때문에 무조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공부 방법에는 정답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거도 추천드리고 저거도 추천드리고 말씀은 드리긴 했는데 전혀 이게 정답이다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공부 방법은 참고용으로 그냥 알아두시고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서 공부를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다만 스터디를 하고 계시다면 꼭 스터디를 한 내용을 본인이 온전하게 본인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꼭 투자하세요. 제가 재수 때는 스터디를 막 여러 개를 벌려놓고 스터디에서 공부했으면 공부한 거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뭔가 겉은 단단한데 속은 없는, 속은 비어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꼭 본인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을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저와 같이 최종에서 떨어지신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재수 때 떨어졌을 때 정말 저에 대해서 너무 자책을 했어요. 제가 면접에 대해서 점수를 정말 못 받았었거든요. 그때 든 생각이 교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인 건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제가 된 걸 보니. 그래서 너무 본인의 탓으로 자책하지도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능력도 능력이고 노력도 노력이지만 운이 정말 따라줘야 하는 시험이거든요. 제가 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거의 그 수기에 나와 있듯이 제가 재수 때는 다치기도 했고 뒷번호를 뽑아서 이틀 연속 뒷번호로 뽑아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기도 했고 좀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불운들이 모여서 최종 탈락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너무 본인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이런 것들이 거의 운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특히 2차 시험은 정말 운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실기 과목이 있기 때문에 실기 공목이 3개 중에 한 가지를 고르는 건데
그 세 개의 난이도가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난이도를 쉬운 걸 뽑으면 당연히 무난하게 하고, 난이도를 어려운 걸 뽑으면 당연히 못하겠죠. 못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걸 뽑았기 때문에. 그런 운도 있을 거고, 평가실 운도 안 그래도 그 뉴스가 얼마 전에 났었잖아요. 초등에서 평가실 운이 나빠서 안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평가실 운도 정말 중요해서, 그런 운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진행 방식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경기도는 집단 토의가 없어졌잖아요. 갑자기. 그런 것도 그렇고, 서울 같은 경우는 하루에 수업 실연이랑 면접을 쭉 이어서 봤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그게 잘 맞는 선생님들한테는 잘 됐겠지만, 그게 안 맞는 선생님들한테는 그게 좀 안 좋게 나온 케이스겠죠. 그래서 운이 정말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합격자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모든 선생님들께 정말 좋은 운이 따라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